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국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5개 권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군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992억 원을 투입해 더 많은 노년층의 소득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지을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무작위로 선발된 군위와 의성 군민들이 지난 주말 직접 합숙 토론을 하며 결정한 건데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주민 투표가 내년 1월 21일에 실시돼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을 새로 지을 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에 모인 군위와 의성군민 200명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며 토론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전 부지는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 찬성률과 투표 참가율을 합산한 결과로 선정됩니다. 군위 군민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위 소보에 대해 의성 군민은 비안과 소보 지역 이전 찬성 여부에 관해 투표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께서 수기를 통해서 선정 기준과 투표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성군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공항이 오면 군위와 함께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거라며 유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수 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군위 역시 선정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의성과 군위를 돌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이전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계획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 시민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 투표를 앞두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주민투표 방식으로서 아마 후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결전의 날이 될 주민투표일은 오는 1월 21일. 결국 해는 넘기게 됐지만 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산인 부지 선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사업 추진에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 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안동과 구미, 포항, 경산, 상주 등 5개 권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오케스트라와 합창, 국악 공연이 열렸는데요. 학생들은 그동안 틈틈이 연습해온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 동부초등학교 정악단의 웅장한 정악과 성주 수륜중학교의 경쾌한 국악에 이어진 무대. 공연 시작 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던 친구들이 무대에 오르자 훨훨 날아오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27호인 외국가락에 맞춘 몸짓과 치어리딩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칩니다. 이렇게 꿈의 무대에 6학년 친구들과 다 같이 설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멋진 무대, 예쁜 무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 무대가 진짜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각종 수상 경력과 무대에 선 경험이 많은 고교생들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늘상 하는 우리 행사처럼 너무 떨지 말고 담담하게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악기 기량을 충분히 펼치면은 다른 학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 후 활동을 이용해 악기를 익혀왔던 학생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학교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항상 멋진 무대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떠는 거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떨리긴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이제껏 연습해온 게 있으니까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년 전통을 가진 만큼 힘있는 연주와 수준 높은 실력에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은 아주 멋있고 학생들이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지고 환상적인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 무용, 마칭 밴드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이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동해안의 주력 어종인 오징어회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뉴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는 어획량 감소 수준을 넘어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 구룡포항. 막바지 오징어 잡이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수십여 척의 채나 끼어서는 수주째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오징어 경매로 시끌벅적하던 위판장은 일찌감치 텅 비었고 항구를 드나드는 어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가을 동해안 오징어가 어획량 감소를 넘어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자 어민들이 조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고기가 안 나니까 경비도 안 빠지고 솔직히 인건비도 그렇고 기름값도 안 빠지는데 나가서 작업해봐야 선주들도 손해고 선원들도 돈벌이가 안 되고. 어민들이 조업할 때마다 적자를 보는 악순환 탓에 가을 성어기란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어선들이 출어를 하지 않으면서 활기차던 구룡포항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해 북쪽 해역에서 길목을 막은 채 오징어의 씨를 말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어민들의 생각입니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아예 진짜 배 사람들요 진짜 참 말을 못하고 그렇지. 보통 배 선주들이 보통은 3억 4억씩 적자 보고 이래놓고 있어요 지금. 구룡포항과 더불어 동해안 오징어 잡이 대표 항구인 울릉 저동항 역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올여름 때이른 오징어 어획으로 반짝했지만 정작 성어기가 되자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2년 전 250톤이 넘었던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올해는 불과 30여 톤, 평년 대비 10% 수준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징어 조업이 안 되자 어시장에도 오징어 구경이 어려워졌습니다. 내다 파는 것도 대부분 냉동인데 그나마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이 더 폭등하고 지금 냉동 생동 오징어 텐자가 8kg짜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전에도 한 상자 돌면서 48,000원씩 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8만 원, 지금 경매 입찰가 8만 9천 9만 원이 나가니까. 어시장 횟집을 다 찾아봐도 오징어를 파는 집은 손에 꼽힐 정도고 가격도 한 마리에 10,000원이 훌쩍 넘어 금징어가 됐습니다. 오징어가 지금 많이 귀하고 좀 없어요. 일단은 파는 것도 힘들지만은 안 나와서 못 팔겠어요. 어획량 감소에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징어는 급격히 줄어들며 어업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꼴찌는 이제 그만인데요. 영양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릉군을 제외하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영양군 전체 인구수가 17,0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에 발표된 인구수보다 35명이 줄어든 걸 고려하면 17,000명 선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양군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는 29일 영양군민들이 인구 2만 명 회복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펼칩니다. 간담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인데요. 영양군도 조만간 인구 증가 정책을 지원할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 축하금으로 한 명당 10만 원, 청년 직장인은 주택 임차료를 1년에 12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라는데요. 꼴찌는 이제 그만, 영양군이 인구수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양군의 인구수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면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통계치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이 깊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한 달 동안 4,000건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지난달 대구에서 주택을 사고 판 거래 건수입니다. 25일에 나온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0월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4,10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9월과 비교하면 무려 24%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 시내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3,056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였는데요. 가을 이사철에 주택 수요가 많은 데다 주택 경기가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녹조 라떼 없애기로 정해봤습니다. 흔히 녹조 현상으로 인해 녹색으로 변한 강이나 호수를 녹차 라떼에 빗대어 녹조 라떼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영주댐의 녹조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영주댐은 늦가을인 11월 현재도 녹조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오염 원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각 기관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경북도는 올해 안에 영주시 등과 협의를 마치고 환경부의 영주댐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최근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공고를 냈는데요. 조만간 용역 업체를 선정해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환경부도 후속 대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영주댐의 수위 변화를 관찰해 댐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성천에 흐르는 모래의 양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의 대책이 실제로 녹조라떼를 없애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민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이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이색적이면서도 신기한 광경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역의 대학생들이 직접 옷을 만들고 또 모델로 참여했던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좁은 통로도 시원시원하게 걷는 모델들.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는데요. 키가 커도 너무 커서 슬픕니다. 열차 문이나 광고판에 머리가 닿을까봐 수그려 지나가는 이들.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너도 나도 핸드폰을 들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남겨봅니다. 보기 좋아요. 재밌어요. 네, 저 보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모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이 뭉쳤습니다. 전공자인 이들,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졸업 패션쇼를 지하철에서 하게 된 건데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런 이색적인 장소에서 쇼를 연계된 게 뭔가 색다르고 시민분들도 평소에는 솔직히 쉽게 접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30명의 모델들도 역시나 대학생. 이들에겐 조금은 불편했을 런웨이였을 텐데요. 직접 지하철 런웨이를 걸었던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하철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사람들이 내릴 때 또 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긴장했던 무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 패션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대표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 도시철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본 행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바쁜 일상에 찾아온 깜짝 런웨이.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역 공사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김군수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군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26일 오후 4시 반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등을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투숙객 일부가 탈출을 위해 건물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8시쯤 대구 수성 나들목 앞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던 코란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달아 차량 2대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엔 더 많은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325억 원 늘어난 992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 2만 7,770명이 복지시설, 음식점 등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다음 달 2일부터 각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증원은 물 분야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검증 업무와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민경석 초대 원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29명이 근무하며 내년부터 정수기 품질 검사와 수처리제 위생 안전 인증 등 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산시의회가 제213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과 범위, 관련 자료의 발굴과 수집,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에는 평산동 코발트 광산에서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송군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마을 이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지사항을 녹음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내용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은 보편화되면서 주민들과 이장님들의 편의와 빠르고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제공 위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주민들 언제 어디서든 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유지 비용이 또 크게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전달력이 떨어졌던 마을 방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마을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재난 안내 방송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구 안에 있는 15개 단체가 26일 황금복지관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800박스를 완성했습니다. 김장 박스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장이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청은 국비 3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영천시 망정동 일원에 유아숲을 조성하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4.7헥타르 규모의 유아숲은 밧줄놀이와 통나무다리, 인디언집 등 놀이시설과 숲속 교실, 대피소 등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커피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커피 카페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 4일 동안 엑스코에서 개최되는데요. 1960년대 대구 다방문화부터 현대 카페 골목까지 지역의 커피 역사는 물론 대구가 어떻게 대표적인 커피 도시가 되었는지에 관한 다양한 소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엔 2019 대구 디저트쇼도 동시에 열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 등 다양한 경연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주 근대 역사체험관인데요. 지역의 역사를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영주 역사 도표는 물론 영주 시내의 옛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체험관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처음 문을 연 이후 매달 3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2019 제야예종 타종식 행사에 참여할 합창단 500명을 모집합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목도리, 털모자 등 기념품과 함께 내년 경주 예술의 전당 자체 기획 공연 무료 관람권 한 매가 주어집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주문화재단이나 경주시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안심 연료단지가 사라지면서 동구는 복합 신도시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주민 건강 피해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안심 연료단지와 관련한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동구 안심연료단지 일대가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우리 강 아나운서께서는 네. 연탄 세대입니까? 혹시 집에 연탄 떼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죠, 네. 가스였겠죠 아마. 네. 예. 뭐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연탄에 대한 기억들 참 많죠. 네. 그야말로 대구 안심연료단지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과 함께 해온 이런 곳이 전국에 많아요. 많은데 대구는 이제 안심동 이름이죠. 네. 그 지역이 이제 안심연료단지라고 해서 아주 그 역사가 있는 곳이죠. 무려 한 40년 가까이 서민들과 함께 해온. 지금도 연탄 많이 떼기는 하잖아요. 네. 그 서민들 중에서는 1970년에 이제 그 한국 그 연료조합연합회 전국적으로 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구에도 그 칠성동이라든지 대명동 쪽에 옛날에 그 소위 말 연탄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산재에 있었죠. 그러한 것들 여기 한 곳에 모은 곳입니다. 네. 연료단지로 모아서 이제 쭉 그 당시만 해도 뭐 대구의 인구가 거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100만 개 이상의 연탄을 만들어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려졌는데 네. 원래는 그 칠성동 쪽에 보면 연탄을 만들어내려면은 연탄을 만들기 위한 원탄이라고 하죠. 석탄. 네. 이걸 저장했던 곳이 칠성동에 있었는데 네. 이것을 또 이제 안심으로 와요. 왜 오느냐면 대구 영천 이 철로가 네. 안심 반야월로 지나갑니다. 옆에 바로 반야월인데 네. 그 이제 저탄장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원탄을 저장하는 곳. 그래서 연탄도 생산하고 연탄을 생산하기 위한 이 저탄장도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안심이라 그러면 연탄 공장이 많은 곳 또는 이제 저탄장, 안심 네. 저탄장 이렇게 불려왔죠. 네. 네. 이렇게 연탄 산업이 점차 쇠퇴하면서 안심 연료단지 철거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조성 중인 안심 뉴타운은 사업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철로변 주변에 이제 연탄 가루가 상당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걸쳐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벌인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한 결과 모두 그 28명이 진폐증 환자로 지금 확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201명이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연탄가루를 이제 늘 마시고 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주민들은 그 이후에 안심 연료단지 폐쇄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2015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를 하고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후 2016년도에 대구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인가 절차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후 2018년 작년 4월부터 안심 뉴타운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도시공사는 안심 뉴타운에 약 5천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해서요. 총 면적 36만 2천 제곱미터 정도의 복합 신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총 공동주택지의 4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2천 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임대주택과 또 분양주택 또는 이런 게 들어서기도 하고요. 또 유통상업 용지에는 대형 유통 판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상업 용지와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의료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3년 넘게 진행되던 업체와의 분쟁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건가요? 네, 3년이죠. 2016년도에 대구 이제 안심 뉴타운 지구로 이제 선정을 하면 도시공사하고 네. 기존에 연탄 공장, 연탄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대체 공정 부지가 있어야 나간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버티었겠죠. 뭐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비워달라. 이제 그걸 이제 명도 소송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법원에서 이제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양측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업체들의 이 입장을 좀 반영을 해서 원래 도시공사가 제시했던 보상금보다 5% 정도 더 인상해서 보상하는 걸로 네. 서로 양측이 받아들여서 끝났습니다. 네. 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대구 안심 연료단지, 이제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안심 연료단지에 대해서 여러 번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현장에 가보면은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시커먼 먼지가 가득 쌓여 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일부 주민들은 바깥에 빨래를 널면은 껌게 걸려서 네. 빨래를 널었더라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네.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네. 이제 동구 일대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검은 반야월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요. 네. 호흡기 질환은 물론 진폐증이라든지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후유증을 지금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이것 때문에 주민 보상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게 그냥 내가 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병을 앓았으니 보상을 해달라 한다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1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심이라든지 3심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다. 지금 대구시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르고 날라가 저보겠다 아들 막 줄줄 미끄러지고 이랬어요. 굉장히 했어요. 그때는 빨래 하나도 벽에 못 널었어요. 우리 오빠도 폐 나빠가지고 우리 영감도 폐 나빠져가 폐 나쁘게 이제 다 돌아가셨죠. 진짜 여 그때 사람 살고 다 이래요. 이제 행편도 없어서. 네,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첫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2012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중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마 그 영향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 폐에 쌓이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법원은 법원대로 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에서 상호
이 양쪽의 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법원은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화해 권고하는 이 형식 절차도 많이 좀 가져가거든요. 네. 그런데 뭐 결렬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선고로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네. 연내에 1심 선고는 지금 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법원에서도 계속 화해하고 권고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안 되니까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양측에서 네. 이런 가운데에 이 원고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죠. 네. 주민을 대리해서 소송을 대리하고는 배기와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미 돌아가신 분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또 법원에서는 또 이제 새롭게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확실히 영향이 있었느냐를 재검진을 해서 체크하는 걸로 네. 지금 법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네. 돌아가시 전에 이 체크했던 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그 자료가 네. 지금 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지정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서 법원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에 돌아가신 분 중에 소송 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 당시에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네. 계시는데 그 할머니 유가족 때는 이제 그 소녀 한 분은 살아 계실 때도 기침으로 너무 힘들었다. 기침과 천식으로. 네. 그래서 제대로 규명이 돼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비산먼지 대책위원장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육성으로 확인해 보시죠. 않습니다. 이게 보상이라 하는 이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서 오분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해준 것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또 지자체가 나서서 더욱 좀 더 진보하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도 좀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살펴보죠. 네, 앞서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옛 안심연료단지가 유발한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건강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한테 네. 정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환경부가 지난 19일 대구 동구에 있는 옛 안심연료단지 그리고 충남 서천에 있는 옛 장항소 재련 주변 네. 그리고 경기 김포에 있는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 2차 선지급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그 원인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확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소송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피해 특성이라든지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구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네. 이미 이런 선제적 구제는 지난 2017년도에도 1차로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모두 3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22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 89명이 약 39% 정도가 구제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 하니까 지금 2017년도 8월부터 12월경에 13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신청을 하고 접수를 완료하면은 피해조사단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질환 등을 정밀 분석을 해서 이제 구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대상 지역에 살았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요양생활수당 그리고 장애비 그리고 또 유족보상비 등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언급된 선제적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된 이유는 관계 당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때에 이제 질환자 5명이 인정을 받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 흘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질환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네, 한편으로는 심각한 토양 오염도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정화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정화 작업은 이제 소위 이제 공법이 있는데 네. 그 오염된 토양 그 흙을 파내고 네. 깨끗한 흙을 넣는 네. 이 소위 말해 지환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러한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67%.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으로 가면 이제 원래 2021년 3월 달에 이제 안심 뉴타운이 이제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연말 아니면 그 해 다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 토양 정화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이 안심 연료 단지가요. 이 36만 제곱미터 평으로 치면 10만 평이 넘죠. 네. 여기에 시료 조사를 1188개를 그 8개 지점을 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납, 아연, 카드뮴, 비소 이런 그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많게는 80, 200까지 기준치에 네. 나왔기 때문에 정화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대구 안심연료단지의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앞서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구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안심연료단지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주로 그 환자들은 진폐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폐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폐증 환자나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그 삼척 석탄소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너무 그 축소해서 환자들의 그 정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요. 그 이 안심 연료단지 문제는 핵심이 3가지였죠.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사업체들과의 문제, 이는 보상 절차 끝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오염된 토양 어쨌든 정화 작업 진행되고 있고 남은 것이 이제 주민의 문제죠. 네. 그 피해를 입은 또 사망하신 문제 이런 것도 보상이 좀 잘 이루어져서 안심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그 고려 왕건이 네.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한테 대패를 해서 네. 겨우 신순겸과 같은 부하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와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해서 한 곳이 안심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네. 반달이 떠 있어서 그 지역 반야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 문화성이 빨리 잘 정리가 돼서 이런 역사 문화성이 잘 복원돼서 관광지로 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과 구제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입니다. 새롭게 변모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 건강 피해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밤부터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목요일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